네, 여러분. 상시가제 박정호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는 예, 우리 절 사찰 행사 때문에 방생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차 4대가 제가 1호차를 서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제도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남해고속도로 타고 전라도 순천 송강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운전하고 일을 할 때마다 도로를 달릴 때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 속도 가지도 않으면서, 속도를 내지도 않으면서 1차로는 그만큼 국도건 고속도로건 산업도로건 자동차 전용 도로건 간에 1차선은 추월선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경찰의 잘못이죠. 경찰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 들으면 경찰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나빠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얼마든지 말 대꾸해 드릴게요. 자, 이 운전 룰을 가리키면 그만큼 운전이 아름답고 행복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고도 엄청나게 줄고요. 그 왜 1차선은 추월선인데 왜 주행선처럼 그렇게 달릴까요? 예전에 저는 혼자 가면 그런 걸 꼭 이렇게 이제 일깨워주거나 타치하고도 합니다. 잘못된 운전 행태로 가르쳐주고 갑니다. 그러다 봉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그러냐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면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저는 혼자 갈 때 같으면 무조건 뭐 어지간히 크게 바쁜 일 아니면은 단 한 명이라도 경찰이 안 하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깨워 주고 갑니다. 이거 무조건 경찰 당국 잘못입니다. 여러분, 유령 정체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런 운전 행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1차선 가고 있는데 2차선 차가 없으면 또 그나마 뭐 우측으로 초를 가면 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형 화물차 대부분 2차선 가거든요. 맨가차선 가지 않습니까? 대형 화물차들은. 그러면 나란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운전 행태 때문에 유령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팍 초월해서 그냥 들어가 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내 관찰합니다만은 대부분 승용차들은 뒤에서 싹 초월하다가 그 큰 차 옆에 붙으면 또 같이 또 속도를 맞추다가 또 초월해가지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오는 거 달리 그대로 가면 되는데 뭐 그 상대차 뭐 넘어올까 싶어서 그거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싹 오는 속도 그대로 초월해 가면 되는데 그 차 옆에 와서는 또 그 사고 이 속도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참 저는 그게 아이러니해요. 왜 그럴까? 뭐 겁이 나서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은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룰을 가르쳐야 됩니다. 운전하는 룰을. 근데 그걸 경찰이 가르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전에 남해고속도로 갔다 오다가 요즘 이제 고속도로 순찰자들이 하는 제1 업무가 뭔지 압니까? 화물로 분류된 차들. 차 성능은 승용차나 진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차도 더 잘 나갑니다. 여러분 차종에서 아시는 분 스포츠칸 요즘 기아에서도 나오죠. 이제 적재함이고 성차는 트렁크지 않습니까? 트렁크에 짐 실지 않습니까? 이런 요상스러운 그냥 법을 내세워서 화물로 분류됐다고 해서 편도 3차선 고속도로 이상에 1차선 초람 잡습니다. 그런 차들 잡아 제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스티커 끊는 거. 그게 무슨 그 교통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단지 이제 화물차들은 세금을 좀 적게 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네 세금 적게 내면서 왜 1차선 달려? 이런 논리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논리입니까? 제가 교통 전문가 들은 얘기인데 독일 아우토반은 차종별로 차선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외국은 뭐 다 이런 나라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저희 버스 대형 버스들은 속도가 110km 메다상으로 110km 묶여 있습니다. 물론 내리막은 이제 좀 더 나가죠. 탄력으로 가니까. 그럼 내비상으로는 107, 8km입니다. 7km, 8km. 2, 3km 적게 나오죠.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과속은 아니거든요. 죽으라고 밟아도 과속이 안 돼요, 버스는. 그 버스도 그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만 처음 시행된다고 했을 때요. 제가 백방으로 이제 수송해서 국회에 전화를 했어요. 교통위원회 위원장 바꾸러 갑니다. 가음을 좀 사실 욕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바꿔달라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묻길래 이제 이러이러한 법을 2019년 6월 19일인가 그래요. 18년 19일, 6월 19일인가 그때부터 시행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그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이제 비서관이 알아보고 전화 준다 하더라고요. 그 전화가 왔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저는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와서 전화 와서 답변이 경찰청 자체 조례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전화를 했죠. 물었더니 추월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게 상식이지. 추월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녹취가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 하면서 하는 말이 우측으로도 추월됩니다 이거라더라고요. 제가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추월이란 상위 차선으로 하는 게 추월이지 왜 우측으로 추월을 하게 만듭니까? 3차선 도로에 편도 3차선 도로에 가운데 차량이 가고 있으면 뒤에 오는 추월 차량이 자 승용차들은 상관이 없어요. 승용차들은 무조건 왼쪽만 신경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선 단속을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요 화물차들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우측 좌측 백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추월이란 왼쪽만 보고 추월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경찰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제가 안산 예식할 일이 있었습니다. 잡혔어요. 버스는 과속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선 위반 잡더라고요. 저 수긍 안 합니다. 저는. 법이 잘못된 거죠. 법이. 이렇듯이 우리나라 그 관청들이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특히 교통 같은 게 무조건 돈 거다 들인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신호위반 카메라 따라가 그냥 엄청난 부담 점에서 돈 거다 들이죠. 또 서쿨 좀 만들어서 밤이나 아이들 있거나 말기나 밤이나 낮이나 그냥 신호등 켜놓고 그냥 그 지기면은 서쿨존도 벌금도 배로 많잖아요. 배로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골 같은데 웬만한 시골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전부 차로 통학합니다. 차로. 아이들 안 걸어 다닙니다. 운동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석굴전이 필요합니까? 물론은 보호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보호할 아이가 있을 때 보호하는 거지.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럴 땐 좀 이렇게 좀 다니게 해줘야 되잖아요. 좀 외진도로는 신호 전멸 넣어놓고 좀 알아서 다니게 하고. 중국 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복잡한 시내 아니면. 시내도 웬만하면 전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 잘 돼요. 어디 사고 안 납니다. 물론 사고율로 따지면 중국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뭐 사고 많이 나겠죠. 복잡한 시내는. 제가 장가게 다녀왔는데요.
차 달리기 편하게 해놨어요. 횡단보도는 많아요. 중간중간에. 산업도로 형식인데 자동차 전용도로 형식인데요. 제가 열심히 봤어요. 저는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관광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디 가면 어? 보고 배워야 될 거는 하고 맨날 골프 치고 놀다만 오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외적인 걸 많이 봅니다. 그 보니까는 막 유턴 또 아무 데서나 해도 사고 별로 안 나요. 비보제도 많이 활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 차에 도로가 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도로 가다 내 섭니다. 서. 저 하여튼 뭐 공단 지역에 보면 그 신호등 찍힌다고 차가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전멸 나오면 차가 그냥 뭡니까? 그 편리하게 그냥 논스톱으로 가가지고 그냥 회사 들어가 보니까 도로에 차가 안 보여요. 그 신호 찍힌다고 차가 보이는 겁니다. 도로상에. 이 공회전 시켜가면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대로 할 일을 해야 될 때는 하지 않고 딱지 끊고 이런 데만 혈안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세금,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자동차 세금이 제가 봉고차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얼마 좀 한 6만 얼마 7만 원 되는 거라고 그랬죠. 얼마든지 배로 낼 용의가 있어요. 뭐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로 더 내니까 그 대신에 행정을 잘하라 이겁니다. 행정을. 소통교사면 저는 얼마든지 2배도 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세를. 근데 우리나라 교통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속하고 하지 마라. 어제도 제가 아래 거제 경찰서 전화해가지고 한 얘기를 제가 올렸잖아요. 앞으로 운전 뭐든 하지 마라 위주로 나간답니다. 하지 마라 위주로. 그런데 차선도 좁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복잡한 도로는 시내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마라가 맞겠죠. 그런데 외곽 도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멍청한 짓 아닙니까? 멍청한 짓.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말이 종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정들을 보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경찰로 많이 싸우고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별난 놈 맞죠? 그러나 저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분 많이 하고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거로는 사실 애국을 하고 싶습니다. 사고를 많이 줄이고 싶어요. 목욕탕 물도 많이 아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목욕 갔습니다만은 그 나이 드신 뭐 제 또래 됐겠더라고요. 그냥 둘이서 편하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은 저는 목욕탕에서 발톱 깎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물을 계속 터놓고 철철 바가지 철철 넘치면서 그거 아깝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그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아껴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그런 거라도 물려줘야 되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국민성도 그렇고 이 운전 행태 보면요. 어제도 제가 그 차 2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2차선 나란히 그렇게 가면 뒷차들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구간 단속이다 뭐다 해서 차들 웬만하면 가속 안 합니다. 뭐 어쩌다 스포츠 카들 한 번씩 젊은 친구들 왕 하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도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카메라 공화국이잖아요. 초월하면 들어가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뭐가 그리 어렵나요? 본인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하는 것이니까. 도로가 당신 혼자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세냈나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KBS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옛날 거는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뭐 독서 뭐 프로그램이었는데 책 제목이 절대 차선은 바꾸지 말라 이렇게 나왔더라고. 제가 그때 열받아서 방송 전화했다 아닙니까? 이 작가 누구냐고. 물론 이제 그 뜻은 뭐 이래저래 뭐 위험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차선만 한 길로만 쭉 가라. 근데 그 책 쓴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제목이 꼭 도로에 국한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자고 우민하지 말고, 예? 열심히 학교 못 보고 쭉 살아라 이런 뜻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 제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이라는 게 그리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어디 기차 가는 철길입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추월도 하고 또 남들 또 빨리 가는 차는 양보도 좀 하고 그 차를 과속하라서 뭐 빨리 가는 차 배려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리거든, 눌려. 그런 그 책 제목에 운전 행태 같으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차선이 100만 차선 돼야 됩니다. 하나앞에 한 차선 다 주고 이거는 박정호 차선, 이거는 김동수 차선. 이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그럼 차량은 이게 다 똑같을 수 있나요? 천천히 가는 운전자, 좀 급하는 운전자, 또 차종도 따르고. 그러면 추월도 하고 양보도 하고 룰을 지켜야 되죠. 어떻게 차선을 안 받고 그냥 부산 서울까지 그냥 가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맨 갓길 차선 시속 50km 놓고 그건 차선 바꿀 필요 없죠. 또 갓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래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날이 해가 저물 얘기면 어둡지 않습니까? 이 화물차가 뒤에 미등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50k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50km 정도면 갓길 가야 됩니다. 노견으로 가야 됩니다. 비상 깜빡이 넣고. 근데 뭐 맨 가차선 가긴 갔어요. 편도 3차선 도로인데 50km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식에 맞습니까? 그것도 뭐 이런 표시가 있죠. 뭐 최하 50, 뭐 최고 100. 50 가면서 정상적인 차선을 가면 안 됩니다. 맨 갓길 가면서 비상 깜빡이 넣고 남들이 가도록 해줘야 되죠. 경찰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서. 제 유튜브 보던 경찰분 계시면요. 저한테 한번 따지러 오십시오. 좀 1대1 좀 맞짱 토론 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